이제 저희가 이제 3단계 기능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인원들은 지난 차수에 DFMA 참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DFMA하고 PFMA 달라진 점은 기능 분석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능 분석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나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완제품의 기능을 분석을 할 때 이걸 사용자 측면의 기능, 그 다음에 우리 상위 고객의 기능, 자사,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능을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PFMEA 심각도 평가 기준이 PFMEA는 심각도를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우리 제품을 가져다가 SMD 작업을 하는 고객적인 측면, 세 번째 우리 제품이 들어가는 최종 제품의 사용자 측면의 이러한 불량이 났을 때 영향도를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심각도라고 하는 부분은 고장의 영향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 고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기능이 불만족한 게 고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 분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좀 유념을 해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능 분석의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잠재적 고장을 쉽게 찾기 위한 부분이에요. 원래 FMEA 목적이 우리가 신제품을 세팅하는 공정에서 예상되는 불량들을 찾기 위한 거죠. 그런데 고장 분석부터 실시를 했더니 우리가 변경되는 공정, 그다음에 강화되는 공정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 기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잠재적인 고장을 낱낱이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능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해당되는 공정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정의 목적, 역할, 부분들을 문장으로 이렇게 작성한 게 기능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분석에서는 이 고장을 쉽게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부분들을 우리가 2레벨 같은 경우 제품 특성치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3레벨에는 공정 특성치를 써줘요. 제품 특성치는 해당되는 공정에서 생산되는 반제품의 검사 항목이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 특성치는 해당되는 공정에서의 관리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설비의 운전 조건 같은 거, 작업 조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고장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고장의 원인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능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에 VE라고 해서 가치공학에서부터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능을 정의하는 방법은 첫 번째, 명사 플러스 동사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New FMEA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거나 영향을 받는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주체가 잘못되거나 객체가 잘못되거나 서로 상호작용이 잘못돼서 불량이 발생을 합니다. 기능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장을 우리가 찾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 그 다음에 동사, 객체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예요? 삼형식이죠. 그래서 이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션 버브라고 FMEA에서는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반드시 객체를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을 정의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써주는데, 혹시 영어로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포엠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설비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자재를 이용을 해서 기능을 수행을 할 때 기능 수행에 관련된 포엠도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불량의 요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릴 공정에서 홀을 가공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기능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서 기능을 정의할 때는 여기에서 구멍을 뚫는다. 이게 명사, 동사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멍을 뚫는 주체가 누구냐? 작업자가 하다라 주체. 그러면 구멍이 어디에 뚫려지냐? 여기에서 to this. 객체죠? 철판에 구멍을 뚫는다. 그런데 이 철판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드릴링 머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을 할 때는 작업자가 드릴 머신을 이용하여 철판에 홀을 가공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분량은 뭐예요? 홀이 안 뚫렸어요. 구멍이 뚫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홀 미가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홀이 안 뚫렸을까요? 여기서 주체, 객체, 그 다음에 도구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면은 홀이 가공이 안 될까요? 드릴 비트 마모가 예.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드릴 머신에서 드릴 비트가 너무 마모가 많이 돼서 홀이 안 뚫릴 수도 있죠. 엔지니어가 스펙을 잘못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작업자가 작업을 갖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누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철판의 위치가 틀어지게 세팅이 되었어도 이런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주체, 객체, 동사, 도구 이런 부분들을 잘 기술을 해놓으면은 고장을 쉽게 찾아요. 드릴 비트 부분들이 너무 마모가 돼서 홀에 버가 많다든지 이런 이제 또 불량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할 때는 해당되는 공정에서의 포엠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표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할 때의 스펙 이것을 요구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DFMEA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기능의 요구사항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PFMEA에서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2레벨에서는 제품 특성치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3레벨에서는 공정 특성치로 표현을 해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홀을 가공을 할 때 홀에 대한 뭐예요? 구체적인 스펙을 우리가 요구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홀을 가공하는 공정에 이렇게 사양을 봤더니 제품 특성치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홀 사이즈가 400mm 플러스 마이너스 0.13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홀의 위치는 X축으로 28, Y축으로 우리가 15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홀은 표면과 수직으로 될 것. 그 다음에 홀에 버가 없을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보면은 홀을 가공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분량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요구사항은 어디에서 파악을 해볼 수 있냐? 관리계획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이런 관리계획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먼저 그러면 여기에서 홀에 이렇게 품질 특성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분량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볼게요. 3조 첫 번째 게시물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량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량이 있을까요?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는 기능과 외관을 만족하는 PCB를 제조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우리 회사에서의 역할, 목적은 PCB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의 기능, 우리 PCB에 부품을 실장하여 패키지를 만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사용자는 에어컨 컨트롤러를 통해서 차량의 온도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메인 공정, 2단계의 공정을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2단계의 공정을 정의할 때 저희가 먼저 엑스레이 공정 부분들은 뭐예요? 내층 회로에 마킹된 드릴 기준 홀에 따라서 엑스레이 머신으로 찾아서 홀을 가공한다. 트리밍 공정은 뭐예요? 여기에서 적층이 완료된 기판 부분들을 워킹 사이즈대로 이렇게 절단을 한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의 이러한 그 드릴링 공정 부분들은 이렇게 상세 공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각각의 상세 공정명을 쓰시고 여기에 대한 기능을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품 특성치를 어떻게 이제 써줘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내층 회로에서 마킹된 홀을 가공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 홀 위치가 중요하다. 트리밍 공정에서는 여기에서 뭐 홀의 뭐 사이즈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정에서 불량이 났을 때 우리가 합부 판정할 수 있는 제품 특성치는 이렇게 가로를 치고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단계 작업 요소의 기능 플러스
공정 특성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포엠 요소 중에 CNC 셋업 엔지니어의 역할. 엔지니어는 뭘 하냐니까 드릴링 조건 부분들을 머신에 세팅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럼 무엇을 세팅하느냐? 스핀드르 회전수, 이송 속도, 관통 깊이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정 특성치는 이렇게 가로를 치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 부분이 잘못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공정의 불량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 특성치는 불량의 원인을 쉽게 찾기 위해서 표현을 해준다. PFMA 작성을 할 때는 컨트롤 플랜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이제 됩니다. 1레벨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기능, 2레벨에 이렇게 각 상세 공정별로 기능과 여기에는 제품 특성치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레벨에는 각각의 기능을 쓰고 공정 특성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제품이 최종 사용자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NA 쓰세요. 이건 알 수 없다. 근데 우리 상위 고객의 기능은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항목은 반드시 표현을 해줘라.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은 해당이 없는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달라고.